또 다른 퀴즈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세타 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계도에서 인포머티브 마이오시스 전체 몇 개 중에서 몇 번이나 리커뮤레이션이 발생했는가 하는 그 비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인포머티브 마이오시스를 과연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나요? 이런 가계도에서 우리가 구한다면 최대 몇 개까지 인포머티브 마이오시스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도 볼까요? 먼저 넌 파운더이면서 파운더 다시 끼고 넌 파운더이면서 자녀가 있는 사람을 조사해 봅시다. 여기 이 사람 있네요. 이 사람한테 자녀가 몇 있죠? 이렇게 셋 있죠. 그래서 3개의 마이오시스를 알 수 있고요. 또 있습니까? 넌 파운더이면서 자녀가 있는 사람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분의 자녀가 둘 있죠. 그래서 여기서 2개 알 수 있고요. 또 있습니까? 또 있죠. 여기 이분도 부모가 있으면서 넌 파운더면서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조사할 수 있죠. 그래서 최대 7개의 마이오시스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7개 마이오시스가 다 정보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뭐 호모자이고트가 있다거나 이러면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대 7개 마이오시스를 조사할 수 있고 그 중에 몇 개나 리커미넌트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가계도에서 인포머티브 마이오시스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3개의 인포머티브 마이오시스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럼 이 사람의 페이스를 한번 볼까요? AC 중에서 A가 엄마, C가 아빠한테서 온 거고요. 2사 중에서는 2가 엄마, 4가 아빠한테서 온 거니까 A2와 C4가 같은 페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의 페이스를 한번 볼까요? 역시 비슷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보면 A2나 C4 중에 하나를 받았을 텐데 A2, C4, C4를 그대로 받았죠. 그래서 리커뮤레이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또 다른 인포머티브 마이오시스 보겠습니다. 이게 있죠. 자, 이분의 페이스는 아까 이렇게 나온다고 했고요. 자녀들의 페이스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 페이스는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아이 페이스는 C가 엄마한테서 온 거, A가 아빠한테서 온 거, 그리고 이 3사 중에서 3이 엄마한테서 온 거, 그러니까 이 4는 아빠한테서 온 이게 아니고 이 아빠한테서 온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C3, A4가 같은 페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엄마의 C4, B3가 어떻게 갔나 보면 이 C4는 그대로 갔는데 여기는 C4가 가지 않고 C3가 갔어요. 즉 EC와 E3가 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리커뮤레이션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 2개 중에 하나의 리커뮤레이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 마이오시스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AD 중에 A는 엄마, D는 아빠한테서 온 거죠. 그리고 1은 양쪽에 다 있긴 한데 이 4가 엄마한테서 온 게 확실하니까 1은 아빠한테서 온 거죠. 그래서 페이즈는 A4, D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의 페이즈는 아까 이렇게 그렸었죠. 그래서 A4나 D1을 받았나 라고 보니까 D1을 받았고 A4를 받았죠. 그래서 역시 리커뮤레이션은 없습니다. 자, 이 가계도에서 이 화살표로 표시된 것 이외에 다른 인포머티브 마이오시스는 없죠. 그래서 총 7번의 인포머티브 마이오시스 중에서 한 번의 리커뮤레이션이 었기 때문에 리커뮤레이션 프랙션은 7분의 1이 되겠습니다. 아까 가계도에서 이 두 사람의 진로탑을 제가 조금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 사람의 페이스를 보면 이게 11 호모자이고트이기 때문에 어쨌든 1이 한쪽으로 갔을 거고 A와 D가 어느 쪽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A1과 D1이 같은 페이스라는 걸 아는데 그렇게 되면 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 D1 또는 이 A1이 그대로 온 건지 리커뮤레이션이 돼서 일어난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2개의 마이오시스에서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한쪽 마커가 호모자이고트라면 이 경우에서는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인포머티브 마이오시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각에서 얻은 최대 인포머티브 마이오시스는 7이라고 했지만 이 경우는 이게 인포머티브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로커스를 가지고 조사할 때는 인포머티브 마이오시스가 총 5개밖에 안 되고요. 5개 중에 아까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세타 리커뮤레이션 프랙션이 5분의 1이 됩니다. 이번엔 조금 더 다르게 바꿔봤는데요. 이쪽 마커가 AA 호모자이고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A4와 A1이 같은 페이스인데 여기서 이렇게 A1을 받았다는 걸 알아도 이 A1이 이렇게 A1이 온 건지 이렇게 A1이 온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이 경우도 리커뮤레이션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 로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호모자이고트라면 우리는 그 경우는 리커뮤레이션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인포머티브 하지 않은 넌 인포머티브 마이시스가 됩니다. 다시 문제 돌아가서 이 가계도에서 최대 인포머티브 마이시스는 7개라고 했습니다. 이건 가계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즉 non-founder가 많고 그 non-founder에서 나온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인포머티브 마이시스가 늘어날 겁니다. 즉 가계도가 이제 크고 대가족일수록 인포머티브 마이시스가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링키지 어널리시스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마커를 고릅니다. 예를 들면 이 가계도가 어떤 질병 가계인데 이 질병 유전자와 링키지 어널리시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마커 로커스를 고른다고 했을 때 그 마커 로커스의 지노타입이 하필이면 호모자이거트, 그 non-found의 지노타입이 호모자이거트라면 그 non-found는 소용없는 non-found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에서는 우리가 그 림포머티브 마이시스를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호모자이거트 숫자가 적을수록 좋겠죠. 헤테로자이거시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마커를 이용해서 지노타이핑을 했을 때 전체 사람들 지노타입 중에서 헤테로자이거트가 몇 퍼센트나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숫자 중에 헤테로자이거트 숫자 또는 전체 숫자 중에서 호모자이거트 숫자를 뺀 거의 비율이 되겠죠. 우리가 직접 지노타입을 조사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하디-와이언버그 이퀄리브를 가정한다면 엘리 프리퀀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LED 2개라면 EPQ가 바로 이 헤테로자이거트가 되는 거고요. LED n개라면 각각 헤테로자이거트를 계산하기 힘드니까 모든 호모자이거트일 가능성을 다 빼면 이 나머지가 헤테로자이거트, expected heterozygoty가 될 겁니다. 앞에서 지놈 베리에이션 설명할 때 엘릴의 숫자가 많을수록 훨씬 인포머티브하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알릴이 2개에 있는 SMP 마커에서 이게 호모자이거트일 확률, 그리고 엘릴이 한 12개에 있는 STL 마커에서 호모자이거트가 나타날 확률 생각해보면 엘릴의 숫자가 많을수록 헤테로자이거트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법의학에서 범인 잡는 데 뿐만이 아니라 이런 링키지 어널리시스에서도 사실은 STL 마커가 훨씬 더 인포머티브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엘릴의 숫자가 같을 때도 이 값이 커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엘릴이 2개 있는 SMP 마커라고 한다 그러면 이 PQ가 최대값이 되려면 P equal Q일 때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리 프리퀀시가 커질수록 훨씬 헤테로자이거스가 커집니다. 다른 엘릴 숫자가 많아도 마찬가지고 엘릴 숫자가 많더라도 엘릴 프리퀀시가 균등할수록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릴이 10개인데 어떤 1번 엘릴의 엘릴 프리퀀시가 0.99999라면 대부분의 지노타입이 11 호모자이거트겠죠. 그러니까 엘릴의 숫자가 많고 각 엘릴의 엘릴 프리퀀시가 좀 균등하게 분포될수록 훨씬 인포머티브합니다. 그랬을 때 범인 잡을 확률도 높고 그리고 실제로 링키지 어널리시스에서도 훨씬 좋은 인포메이션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헤테로자이거시티가 높을수록 좋은 마커가 됩니다.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이 가계도에서 이 사람으로부터 인포메이션을 얻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호모자이거트가 아니니까 베이징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자녀들로 넘어갈 때 리코멘시라는지 아니라는지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조금 바꿔봤습니다. 자, 이 사람에서 먼저 페이징을 해야 되는데요. A는 분명히 엄마한테서 온 거고 D는 아빠한테서 온 게 확실한데 그리고 1, 2 헤테로자이거트인데 이 1, 2 헤테로자이거트의 페이징이 안 됩니다. 엄마도 1, 2 헤테로, 아빠도 1, 2 헤테로라면 이게 1이 엄마한테서 오고 2가 아빠한테서 온 건지 1이 아빠한테서 오고 2가 엄마한테서 온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헤테로자이거트를 하더라도 부모가 그 똑같은 헤테로자이거트면 이 사람의 페이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PIC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커의 인포메이션을 측정할 때 단순히 헤테로자이거트인 경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모가 헤테로자이거트이고 자녀도 그 같은 헤테로자이거트일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non-found 하나 이렇게 골랐을 때 그 사람이 호모자이거트도 아니어야 되고 또 부모가 헤테로자이거트고 자녀도 같은 헤테로자이거트인 경우 이런 경우를 다 뺀 이 값이 실제로 그 사람이 그 non-found가 인포머티브 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요 값을 계산해서 PIC라는 밸류로 인포메이션 컨텐츠 얼마나 인포머티브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recessive DIS를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자, 한번 다 풀어보셨습니까? 자,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인포머티브 마이시스 요 세 개가 있죠. 그러면 이분의 페이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인자니까 디젤릴이 하나 있는데 노멀 엘릴을 N, 디젤릴 D라고 가정하면 엄마한테서 노멀 엘릴, 아빠한테서 디젤릴 받았고요. 그리고 이 마커에서는 엄마한테서 A, 아빠한테서 C를 받았으니까 NA와 DC가 같은 페이지로 묶입니다. 이제 자녀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노멀이니까 NN이 되고 마커는 AB. 두 번째 아이는 ND인데 엄마한테서 DZ를 받았죠. 그리고 마커는 역시 엄마한테서 C, 아빠한테서 E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아이도 엄마한테서 D, 아빠한테서 N을 받고 마커는 엄마한테서 C, B를 받았습니다. 자, 요 NADC가 어떻게 갔나 볼까요? NA로 그대로 갔죠. DC로 그대로 갔죠. DC로 그대로 갔죠. 그래서 세 번의 마요시스 중에서 한 번도 리컴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요 마요시스 보기 위해서 요 사람 아빠의 페이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보인자니까 N 하나 D 하나 가지고 있고 N을 엄마 D를 아빠한테서 받았고 마커는 A를 엄마 D를 아빠한테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NA와 D가 묶이는 거죠. 자, 이제 자녀들의 페이징을 해보면 첫 번째 아이는 D즈니까 DLL 호모자이고 DD를 가지고 있고 엄마한테서 C, 아빠한테 D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NN이고 엄마한테서 C, 아빠한테 A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볼까요? NADD가 어떻게 갔나 보면 여기서 DD가 그대로 갔고 NA가 그대로 갔죠. 그래서 여기 리커메이션 하나도 없었고요. 여기를 보면 DC와 MB였는데 여긴 DC가 그대로 갔고 여기는 DC나 MB가 아닌 NC가 갔죠. NC가. 그래서 여기서 리커메이션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앞에 얘와 비슷하게 7번의 마요시스 이게 다 인포머티브 했는데 7개의 인포머티브 마요시스 중에서 한 번만 리커메이션이 났으니까 리커메이션 프랙션은 7분의 1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리컨버션 프랙션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링키지란 말은 뭐냐? 저희가 지금 하는 게 링키지 어널리시스지 않습니까? 링키지란 말은 두 로커스가 사이에 세타 값이 0.5다. 이 세타 값은 트루 세타 값이다. 참값. 트루 세타의 참값이 0.5다. 이런 말은 두 로커스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다른 염색체에 있다. 그래서 서로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하게 자녀에게 간다. 이때 우리는 이 두 로커스 사이에 링키지가 없다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두 로커스 사이에 트루 세타, 참값, 세타의 참값이 0.5 이하라는 말은 어쨌든 간에 둘 사이가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럴 때 우리는 둘 사이에 링크되어 있다 또는 링키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링키지가 있냐 없냐는 세타 값이 0.5보다 작으냐 0.5냐를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세타 값 쟀잖아요. 근데 그 세타 값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거 아까 저희가 쟀던 것은 세타 값을 추정하기 위한 관측치고요. 참값은 어쨌든 알기는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동전을 한번 던졌어요. 동전을 한번 던졌는데 7번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오고 뒷면이 5번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동전의 앞면 나올 확률은 7분의 2라고 해야 될까요? 이 동전이 그냥 보통 동전이라면 앞면 나올 확률이 0.5잖아요. 근데 이 동전은 정상적인 동전이면 0.5가 나와야 되고 비정상 동전이면 0.5가 아니겠죠. 여러분들한테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7번 던져서 2번 앞면이 나왔으면 여러분들은 이 동전은 이상한 동전이야, 가짜 동전이야, 그러니 이 동전으로 동전 던지기를 하면 안 돼 라고 항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뭐 0.5일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관측치 세타 값으로부터 참값 세타 값을 추정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0.5일 가능성과 0.5가 아닐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제 관측치의 데이터를 놓고 이 정도 여러분들 그냥 대충 감으로 봐도 한 5번 던졌는데 2번이 하면 나왔다 이러면 뭐 그냥 0.5일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5,000번 던졌는데 2,000번이 앞면 나왔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다 그럴 수 있죠. 또는 5,000번 던졌는데 앞면이 단 10번밖에 안 나왔다 그럼 확실히 이상한 거죠. 그 뭔가 확실히 이상하다 조금 이상하다 그럴 수 있다 하는 그런 통계적인 추정이 필요한데요.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그 단위로 LOD 스코어, 로드 스코어라는 값이 쓰인다는 정도는 아시면 좋겠습니다. 링키지가 있다 없다를 어느 정도 확률로 예측할 수 있느냐를 우리는 로드 스코어라는 값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로드 스코어 값이 멘델리안 캐릭터의 경우에 로드 스코어 값이 3보다 크면 이 정도면 링키지가 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링키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합니다.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만 그냥 혹시나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그냥 조금만 설명 덧붙이면 로드 스코어는 로그 오브 오즈의 약자인데 어쨌든 세타 값이 0.51 확률과 0.5가 아닐 확률의 어떤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율의 로그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이거 다 그냥 잊어버리시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세타의 가장 가까운 참값에 가장 가까운 값을 세타 헷이라고 우리가 추정하기에 보기에 이 세타 헷이 가장 이 정도면 제일 가까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 값의 로드 값을 계산해서 로드 스코어를 계산하는데요. 아까의 그의 7번의 리커미넌 마이오시스 중에서 2번의 리커미넌이 나왔을 경우에 로드 스코어 계산하면 0.288로 계산됩니다. 이 자세한 공식은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7번 중에 2번 나왔으면 대개 0.288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이 로드 스코어 계산됩니다. 자, 그 앞에 공식은 모르셔도 이건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대개 로드 스코어 값이 3이 넘으면 대개는 우리는 링키지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2에서 3 사이 값이 나오면 확실치 않지만 그래도 링키지가 있을 가능성이 꽤 있다.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면 이 정도는 알 수 없다. 마이너스 2 하면 확실히 링키지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로드 스코어 값은 여러 가계를 가지고 조사해서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한 가게를 조사해봤더니 7개 마이오시스 중에서 2개의 리커미터 나왔다 그러면 0.288이죠. 0.288이면 뭡니까? 알 수 없다.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링키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가 맞는 거고요. 그런 가게가 한 10개 더 있었어요. 그러면 이 로드 스코어를 계속 더할 수 있거든요. 더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해서 총 값이 로드 스코어 값이 2.88이 나왔다. 그러니까 10개 가게를 조사했는데 70개의 마이오시스 중에서 20개의 리커미터가 나왔다. 그러면 로드 스코어 값이 대략 2.88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링키지가 있어 보인다. 적어도 그 마커와 질환 유전자 사이에 링키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질환 유전자는 적어도 그 마커 근처에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